질 듈레즈. 아마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일 겁니다. 그의 사상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이 복잡한 미로를 단번에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는 바로 다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있습니다. 사실 들레즈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죠. 그의 철학은 그만큼 급진적이고 또 독창적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사상의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들레즈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왜 똑같지 않고 다른지 그 차이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었던 철학자입니다. 또 사회가 억눌러왔던 욕망의 힘을 긍정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드는 개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죠. 그의 철학은 말 그대로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어려운 들레즈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니체를 어떻게 읽고 해석했는지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니체는 단순히 들레즈에게 영향을 준 여러 사상가 중 한 명이 아닙니다. 들레즈 철학이라는 거대한 성의 문을 열 수 있는 그야말로 마스터키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선과 악을 넘어서입니다. 들레즈는 니체가 기존의 도덕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바탕으로 삶을 긍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을 세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니체의 핵심 개념인 르상띠망, 우리말로는 원한이라는 감정을 알아야 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강자들의 힘을 질투한 약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강한 자들을 너희는 악해 라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일종의 노예도덕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들레즈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들레즈는 이 원한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사실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국가나 제국 같은 거대한 권력 시스템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바로 이 원한의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심지어 만들어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원한의 소덕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니체와 들레즈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긍정이에요. 세상에 잘못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힘과 가능성에 YES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삶을 긍정하는 윤리학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는 식의 체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에 일어나는 기쁨은 물론이고 고통이나 슬픔까지도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필연적인 조각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바로 니체의 그 유명한 사상, 영원회귀에 대한 들레즈의 혁명적인 재해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원회귀하면 뭘 떠올리죠? 맞아요.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모든 삶이 무한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상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들레즈가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 이 영원회귀가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는 덫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종의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영원회귀는 실제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사고 실험 같은 겁니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 만큼 온전히 긍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행동과 생각들만이 영원히 반복될 가치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택의 원리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들레즈의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영원회귀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죠. 들레즈가 말하는 영원회귀는 차이의 반복입니다. 매 순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사건, 즉 특이점으로 만들고 기존의 법칙을 깨뜨리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힘의 반복이죠. 영원회귀는 바로 이 창조의 힘만을 선택하는 위대한 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힘으로 사유하게로 넘어가 보죠. 이건 단순히 어떤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들레즈가 니체에게서 물려받은 철학을 하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뭘 했나요? 눈앞에 있는 현상이나 텍스트를 보면서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 본질이 뭐지?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집중해 왔죠. 하지만 들레즈는 니체를 따라서 이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저 힘은 과연 삶을 긍정하는 힘일까 아니면 부정하는 힘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말이죠. 보이시죠? 이건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철학은 더 이상 세상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현실에 작용하는 힘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현실을 직접 생산해내는 능동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도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힘의 의지라는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이해됩니다. 흔히들 이걸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욕망으로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들레즈가 해석한 힘의 의지란 모든 존재가 자기 안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근본적인 생명의 에너지, 창조의 엔진 같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들레즈가 니체라는 열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철학자의 모습, 바로 마지막 결론, 예술가로서의 철학자입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또 강력합니다. 들레즈에게 철학자란 세상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탐험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들레즈가 보기에 니체야말로 이 철학자 예술가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 철학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닙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살아 움직이는 개념 인물 그 자체를 창조해낸 거죠. 철학과 문학, 사유와 예술이 하나가 되는 정말 멋진 순간이에요. 결국 들레즈가 니체라는 열쇠로 열고 싶었던 철학의 새로운 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철학의 진정한 목표는 세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발명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철학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이라면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개념이, 어떤 새로운 생각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